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발생이 됐을 때, 이 관광 산업은 사회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사회, 경제, 정치, 뭐 등등. 그래서 역대 뭐 역대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이러한 전염병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과연 우리나라 관광 산업은 그 피해가 아니면 그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사스와 메르스, 그다음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스인데요. 사스는 2003년에 우리나라에 발생이 돼서 유행을 했었는데, 유행까지는 아니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스 때문에 이 관광업계, 특히 이 여행업계 같은 경우는 타격을 좀 입었었는데, 이 사스는 2002년 11월 중국 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돼서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토론토 등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던 신종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사스의 원인 병원체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3년 7월까지 유행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8,096명의 감염자가 발생이 됐고 774명이 사망을 한 전염병 바이러스입니다. 자, 다음 2015년 메르스인데요. 이 메르스는요, 2012년 4월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감염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좀 낙타에 의해서 낙타가 매개체가 돼서 이제 옮긴다라고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015년 5월에 첫 감염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86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 중에 38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았죠. 한 5년 전 일입니다. 4년 전 일이군요. 4년 전에 메르스가 발생됐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발생한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인데요. 자, 이거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이후에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국내 확진자가 3월 26일 기준으로 했을 때 9,241명, 그 다음에 사망자가 131명으로 발생이 됐고, 전 세계로는 45만 4,396명, 그리고 확진됐고, 그 다음에 사망자는 2만 615명의 사망자가 발생됐습니다. 이거는 3월 26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연도별 관광 수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제가 그래프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 관광 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관광 수입을 나타내고요. 주황색이죠. 주황색은 관광 지출을 나타내는데, 자,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앞서 설명했죠. 2003년에 사스, 2015년에 메르스, 그다음 2020년에 코로나19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점으로 해서 앞뒤 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자, 2003년 사스로 인해서 관광 수입 지출은 2002년도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관광 수입이나 관광 지출이 소폭 하락을 했고, 2004년도에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상승을 했고요. 2008년도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2009년도 보면은 갑자기 훅 줄어들었죠. 관광 수입 및 지출이. 자, 이거는 왜 그러냐?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가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가 2009년도까지 이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 관광을 잘 가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광 수지는 또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2010년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2015년도 보면 그래프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 때는 관광 산업의 영향이 그닥 그렇게 크지 않았음을 관광 수지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 국가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중국입니다.
자, 중국은 좀 독특한 게 그래프를 보면 관광 수입과 지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좀 수치가. 그러다가 2015년도에 갑자기 몇 배가 확 뛰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관광 수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04년도에 봤을 때 관광 수입과 그다음에 관광 지출, 관광 수입보다 관광 지출이 월등히 좀 높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2005년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에 소폭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자,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2008년도 하반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여파가 2008년 하반기 그리고 2009년도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이제 또 상승을 했고, 또 좀 재밌는 거는 2015년도부터는 관광 지출보다는 관광 수입이 지속적으로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 수지가 그동안의 적자 폭이었다가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태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은 뭐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볼 필요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랑 좀 굉장히 좀 연관이 있고 관광을 좀 많이 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태국은 관광 산업이 주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관광이 차지하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그래서 2005년도에 좀 약간 하락을 했고요. 그 수입을 좀 볼게요. 관광 수입을. 그러다가 2008년도에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2009년도에 하락을 또 했습니다. 그 하락한 이유가 뭐죠? 그렇죠.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그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2009년도에 또 하락을 했고, 그러다가 2010년도에 상승을 하면서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네? 네, 맞습니다. 메르스는요, 우리나라가 영향을 좀 받았지 다른 나라는, 중동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자, 다음 캐나다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쭉 성장을 하다가 2008년도에 주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로 인해서 관광 수지가 하락세를 보였고, 그 이후에 2010년도부터 쭉쭉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소폭 좀 하락을 또 한 부분이 보이네요. 자, 미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상승을 좀 하다가 2008년도 상승을 했다가 2009년도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역시 금융이기 때문에 하락을 했고, 2010년도부터 쭉쭉쭉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관광 지출보다는 관광 수입이 더 많은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프랑스.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르락내리락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2009년도 금융위기 때문에 하락했고, 2010년도에 또 좀 계속 또 하락을 했고, 자, 2015년도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10년도, 9년도 이후부터는 유럽이 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이제 그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0년도에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IMF의 그 국제통화기금에 또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2010년도에 또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또 하락을 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폭탄 테러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관광이 전면적으로 쭉 많이 줄었다. 그러다가 2016년, 2017년 또 상승하는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한번 살펴볼까요? 이탈리아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역시 관광 지출보다는 관광 수입이 더 많은 국가인데요. 자, 보시면은 2008년도에 상승을 했다가 2009년도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 2010년도 유럽발 금융위기 때문에 또 하락을 했고, 2015년도에 소폭 상승을 했고, 지속적으로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스페인 한번 살펴볼까요? 스페인도 여러 유럽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어서 하락을 했고, 2010년도에도 하락을 했고, 2015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영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은 관광 수입보다 관광 지출이 좀 많은 국가인데요. 지속적으로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 때 하락을 했고 2010년도에도 또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가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연도별 그 내국인 출국 현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염병 그 시점과 맞물려서 했을 때. 자, 그 보면은 2002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의 자료가 있는데요. 내국인과 외국인, 그 내국인 출국과 외국인 입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도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이 있었죠. 그래서 2001년도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입국자나 출국자나. 그러다가 2003년도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계속 쭉 상승을 했다가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내국인의 출국자 수가 2009년도에 급감했습니다. 예, 급감하다가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쭉 올라갔는데, 자, 특이한 거는 메르스 사태 때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대비 2014년도 대비 더 오히려 성장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나가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 입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스 때, 2003년 사스 때 좀 주춤했다가 그 다음에 2004년부터 꾸준히 올라갔다가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자 수가. 그러다가 2014년도까지는 그 많은 그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고요. 자, 그러다가 2015년도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는 거는 늘어났지만 아무래도 해외 사람들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퍼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오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이후에 상승을 하는 이 그래프의 모형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나라 그 여행사 실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제 국내 여행사 그 내국인 그 손객 실적이랑 그 다음에 그 매출 그 실적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그 2003년도 당시에 그 10위권 안에 있는 여행사들을 한번 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3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매출 증감률을 좀 살펴보자면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감률을 살펴보자면 2002년도 대비 하나통운은 11%가 성장을 했고요. 자유여행사는 6.5%, 국일여행사는 15%, 그 다음에 롯데관광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0.4%가 성장을 했고, 투어 2000 같은 경우에는 26.6%, 그 다음에 하나투어몰 같은 경우는 110%가 또 성장을 했습니다. 참전여행 같은 경우에는 15.5%가 성장을 했고, 현대백화점 HNS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 하락을 했고, 넥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38.2% 성장을 했고, 여행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1%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사스가 굉장히 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즉 코로나19랑 비슷한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그 실적 기준 탑 10위에 그 전체 10위 안에 있는 업체들의 손객 및 매출 실적을 보면은 사스가 발생하기 전년도 2002년도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매출과 손객은 더 상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특정 여행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03년에 H여행사의 월별 매출을 좀 살펴보자면 1월서부터 3월 달까지는 그 전년도 대비 실적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래서 파란색은 2002년도고요. 그 빨간색, 주황색은 2003년도 그래프인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월 달이나 5월 달에는 전년도 그 동월이랑 그 비슷한 상황이었고 6월서부터 다시 상승을 하다가 9월, 10월 달에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제 하락을 했는데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상황이 뭐냐면 갑자기 11월 달에 그래프가 확 꺾였네?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여행업은요, 비수기, 성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철, 여름방학,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좀 그 성장을 하고,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마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2003년도에도 많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년도 대비 그 매출이랑 송객률을 봤을 때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당시에 탑 10위 안에 드는 여행사들의 매출과 그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2003년도 때보다는 2009년도 때 전년도 대비 2007년도 대비했 2008년도 2007년도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성장률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BTNI라는 여행사를 제외한 모든 여행사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38.3% 마이너스를 보였고, 모두투어 마이너스 37.5, 롯데관광 마이너스 40.8, 자유투어 마이너스 30.6, 온라인투어 21.8, 참좋은여행 마이너스 14.2, 노란풍선 마이너스 37.7, 그 다음에 FIT 투어가 45.8, 그 다음에 세종남호여행은 43.3%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고요. 이 와중에 유일하게 BTNI라는 여행사는 50%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스 때보다는 2008, 2009년도 금융위기 때문에 오히려 여행업은 더 많이 힘들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8년도 하반기에 시작해가지고 2009년도까지 이어졌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특정 여행사의 월별 매출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여행사의 월별 매출 실적인데요. 자, 1월 달에는 전년도 대비 일단 1월 달부터 해가지고 2008년 하반기부터 어려웠으니까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1월서부터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7월, 8월 달 휴가철 때 잠깐 올랐다가 9월 달에 또 다시 떨어졌다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서 이 당시에 거의 모든 여행사들이 좀 많이 힘들었었다. 그래서 그 무급 휴가라든지 아니면 전 직원의 그 임금이 뭐 20%에서 뭐 30%, 뭐 때로는 뭐 임원들 같은 경우는 50% 삭감을 한 여행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을 닫는 여행사들도 꽤 있었던 때가 바로 2008, 2009년도의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2020년도에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1월 24일이었습니다. 그 전날인가요? 전전날에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발생됐다고 해서 1월 24일 날 구정 연휴였거든요. 그때부터 여행사의 취소 문의가 빗발쳤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그 사태가 좀 이뤄지고 있는데, 자, 외교부에서는요, 최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80여 개 국가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고요. 사상 유례 없는 사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 세계를 특별여행주의보를 진짜 웬만해서는 발생되지 않는데, 뭐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 뭐 코로나와 전쟁을 선포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교부 해외여행 안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사들의 현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전체 여행업을 봤을 때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율이 83.7%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거죠. 전년도 대비 83.7%의 매출이 급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행사들의 모든 업무는 스탑이 됐습니다. 왜냐? 나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지금 여행을 안 갑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전 직원들이 주 4일째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후에는 뭐 유급 휴가 제도라든지 무급 휴가 제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지금 견뎌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2위 업체인 모두투어 역시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3월달, 4월달 유급 휴직 제도를 이용해서 전 직원들을 뭐 돌아가면서 유급 휴직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의 70%를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란풍선도 마찬가지로 4월까지 유급 휴가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지금 이런 대형 여행사들도 이렇게 많이 힘든 그 상황에서 중소 여행사들은 폐업이 잇따르고 있고요. 휴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모집이 안 되니까. 여행상품 판매가 안 되니까요. 자, 그럼 항공산업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운항은 화물과 여객 포함입니다. 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가 감소를 했고요.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여행객 운송만 봤을 때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 동월 대비 37%가 감소를 했습니다. 3월은 2월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 통계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월 달 대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은 국제선 운항을 약 한 90% 정도 줄였고요. 아시아나는 80% 운항을 감축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운항 중단에 이어서 국내선 운항도 전면 중단하는 셧다운을 실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비행기를 띄우는 것보다는 그냥 비행기를 멈춰 있는 게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국내 항공산업도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네, 2003년 사스, 2009년 금융위기,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해가 지나면서 바이러스들은 계속적으로 변이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스가 발생을 했을 때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요.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위기가 있었지만 관광산업은 잘 이겨냈습니다. 2015년 메르스 때에는요, 관광산업이 위축될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우리 관광산업은 위기를 지나 성장을 거듭한 산업입니다. 비록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관광산업은 성장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